향후 한 5년, 10년, 20년 정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비중 실어서 좀 투자해야 된다, 이 산업은.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죠. 근데 특히 왜 3년을 강조했냐면 올해 내년 25년까지 배터리 3사가 캐파 증설을 어마어마하게 하고요. 2022년 대비해서 2025년까지 대략 한 3배 정도의 캐파 구축을 해야 되고,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은 중국이었죠. 근데 이제는 중국하고 이제 미국이 이른바 경제적인 패권 경쟁에서 경제 블록화 현상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 앞으로 가장 크게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이 될 텐데, 그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한국 배터리 산업이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님 모시고 최근 증시의 뜨거운 감자죠.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원래 부동산 전문가셨잖아요. 부동산도 뭐 전문가였죠. 네. 부동산 책도 쓰시고 그랬는데 배터리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배터리 산업 자체는 뭐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2005년에 미국 유학을 갔을 때, 그때 엘고어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그 책이 나왔고, 또 그때 다큐 영화도 대학 캠퍼스에서 상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는데,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때부터 되게 좀 관심을 많이 가졌죠. 그래서 이제 뭐 수업도 에너지 정책 관련한 수업들도 좀 들었고, 자연스럽게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관심 이어지다 보니 뭐 신재생 에너지부터 거대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그 속에서 전기차, 그다음에 배터리 산업, 이렇게 쭉 흘러오게 된 거고, 운 좋게도 배터리 산업의 굉장히 종주국인, 그러면서도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배터리 산업을 키우고 있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투자자가 돼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부동산 전문가로 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쓴 책이 한 15권 정도 돼요. 근데 그중에 부동산 관련한 책은 3권 정도인데, 부동산 책도 단순히 예측서가 아니라 그거와 관련돼 있는 어떤 사회 경제적 문제, 또 가계부채 문제, 이런 것들 많이 다뤘는데, 제가 생산한 콘텐츠의 20%인 부동산이 거의 한 대중적 80% 소비된 것 같고, 그 부동산 문제에서도 제가 이제 제기했던 문제의식은 많이 사라지고 그냥 폭락론자 이런 식으로 딱지 붙여졌죠. 근데 사실은 부동산 책 말고도 제가 뭐 일의 미래라든지 뭐 투자 관련한 책도 썼었고요. 그다음에 뭐 세금 조세 문제 관련한 책도 썼었고, 뭐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지구 온난화 문제, 그리고 그린 산업에 대한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배경 속에서 제가 처음으로 쓴 그 투자 관련한 책, 경제와 이제 이 투자를 접목시키는 책이 선대인의 빅픽처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게 2015년에 나왔는데, 그때 이미 제가 전기차 산업하고 2차 전지 산업에 되게 주목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이미 테슬라를 주목해야 된다 이야기했었고, 또 한국에서는 LG화학, 지금 이제 LG 엔솔하고 LG화학이 이제 합쳐져 있는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뭐 2차 전지 소재 장비 업체들 주목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관심이 계속 저는 쭉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는 그쪽으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스터디도 많이 했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대중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특히 부동산 문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뜬금없이 왜 또 주식 이야기하면서 2차 전지 이야기를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학원 다니실 때부터 이미 뭐 2004년, 5년이면 뭐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됐고, 2005년이면 18년 전이네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또 그쪽 관련해서 투자나 이런 쪽으로 검토하신 것도 10여 년 가까이 되셨는데, 10여 년은 아니고 한 8, 9년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오래됐죠, 뭐 사실. 개인 방송 통해서도 배터리 관련주 투자를 뭐 많이 추천을 하셨어요, 또. 그런데 추천보다 그냥 산업을 설명하고 이 메가 트렌드에 올라타면 좋다, 이런 이야기했죠. 개인적으로 좀 투자해서 수익을 내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제가 이거 세세히 이야기하면 배 아프실 텐데. 세세히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희 배 좀 아프게. 하여튼 수익 많이 냈습니다.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수익을 냈고요. 자산의 거의 한 85% 이상, 90%가 주식으로 돼 있는데, 한국의 일반적인 가계 자산 구조하고는 정반대죠. 보통 반대죠. 부동산이 8, 저는 아직 사실은 제가 제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가 없어요. 주택이 없어요. 뭐 어디서 이제 자꾸 저를 좀 헐뜬다고 할까, 그런 사람들이 선대인은 뭐 지는 빚내서 집 사지 말라 그래 놓고는 자기는 뭐 이렇게 어디서 집 샀더라, 막 그런 루머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사실 저는 여전히 집을 안 사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대부분의 자산을 주식으로 갖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또 본인이 네. 투자하지도 않아놓고 남한테 네. 추천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수장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본인이 말씀도 하시고 투자도 네. 하고 계시니까 더 신뢰성이 갈 것 같아요. 뭐 하여튼 네. 저는 2차 전지 쪽 투자는 많이 했고요. 또 주식 자산 규모도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네. IRA 세부안이 확정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내용이 배터리 관련한 내용이었잖아요.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이 나쁘지 않다 이런 평가가 주류를 이룹니다. 예. 배터리나 배터리 소재 기업이 기존처럼 공장을 운영해도 당분간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 세부 내용하고요. 이게 한국 배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어떤지 좀 소장님의 시각이 좀 궁금합니다. 이 세부 지침 원문을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한 60몇 페이지 되는데 뭐 물론 이제 뭐 미주알 고주알 다 읽지는 않았지만 어제가 주요 내용들을 제가 다 훑어봤는데요. 네.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전체적으로 총평을 먼저 좀 하자면 제가 평가하기로는 국내 2차 전지 밸류체인 기업들의 최적화된 맞춤형 지침이다. 그래서 한국 2차 전지 밸류체인 기업 전반에 대해서 다 호재다. 네. 투자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배터리 또 셀 기업들한테도 좋은 거죠. 네. 배터리 셀 업체, 소재 업체, 또 뭐 광물 관련 밸류체인 네. 등등 뭐 모든 업체들한테도 좋고요. 장비 업체들도 간접적으로 다 수혜를 누리게 돼 있고요. 그냥 이 자체가 사실 굉장히 큰 2차 전지 섹터의 투자 관점에서는 중요한 모멘텀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죠. 이게 이제 뭐 잘 아는 것처럼 중국을 견제하는 의도가 강하고 네. 한데 그런 속에서도 한미 간의 배터리 동맹이 확고하게 맺어진 그런 세부 가이던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고요. 여러모로 한국 산업을 많이 배려한 그런 지침이어서 매우 하여튼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내용 중에 뭐 이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려 국가에 대해서는 정의와 규제가 이제 담기지 않다 보니까 세액 공제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그리고 네.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우려 국가에서 조달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게 양날의 검이다. 그래서 당장은 중국 같은 이제 우려 국가라는 거는 사실 뭐 지칭만 해도 중국 얘기잖아요. 중국에서 광물을 수입해서 한국에서 가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해지지 않나. 그래서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한 거 아닌가라는 좀 뭐 우려 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IRA 법안의 이제 주요 취지가 기본적으로는 배터리 쪽에 이제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배터리 그 특히 광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배터리 그 공급망을 에서 이제 중국을 견제한다. 이 목표가 확고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넷제로를 향해 나아가면서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키워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전기차 시장을 육성하면서 그 파트너로서 한국을 비롯한 이제 우호국들을 중심으로 재편한다. 네. 예, 그러면서 미국 내에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하고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이거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이번에 나온 그 세부 지침 내용을 보면 미국의 그런 큰 틀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핵심 파트너인 한국 산업들의 어떤 현실적인 여건에 맞게 좀 준비할 시간들을 또 한편으로는 충분히 주고 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굉장히 좀 좋게 생각하고요. 한국 배터리 산업 입장에서 보면 안 그래도 뭐 기술력 중국보다는 앞서가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을 충분히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장벽을 만들어주면서 한편으로는 한국 배터리 산업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까지 같이 준 규정들이 많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좀 좋게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보자면 예를 들어서 핵심 광물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컴포넌트라고 해서 이제 언론에서 부품이라고 옮기고 있는데 저는 단순히 자잘한 부품이 아니라 구성품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원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네. 그래서 핵심 광물 하고 이제 배터리 구성품에 대해서 이제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데 이걸 보면 이게 연도별로 뭐 예를 들면 핵심 광물 같은 경우는 23년에 40%부터 해서 27년 이후에는 80%까지 올라가도록 연차적으로 이렇게 쭉 커드를 높여가는 구조로 만들어 놨거든요. 네. 배터리 구성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달성은 어차피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데 이 과정에서 기본적으로는 당분간은 예를 들면 핵심 광물의 경우에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물을 추출하거나 가공하거나 또는 북미에서 이제 재활용하거나 네. 뭐 이런 광물들을 활용하는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한국 그 배터리 산업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소재 산업인데 이 이번에 IRA의 세부 지침을 보면 많은 오해와 다르게
한국 소재 산업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소재라고 부르는 것은. 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핵심 광물을 통해서 소재에 들어가는 인풋에 해당하는 그 핵심 광물들을 세액 공제를 주는 것.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생산 캐파를 북미에 이제 짓도록 해서 거기에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면서 한편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것.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소재에 대해서는 따로 북미로 와라 뭐 이런 게 없거든요. 네. 그걸 거꾸로 보면은 국내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덩치도 크고 어느 정도 대기업이어서 자금력도 있어서 미국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미국은 세액 공제 혜택을 충분하게 주죠. 근데 소재 업체들은 사실은 이제 막 그 배터리 업체들하고 파트너를 이뤄서 이제 가야 되는데 아직은 어떤 일부 소재들 같은 경우 여전히 좀 영세한 경우들이 많고 뭐 양극재 업체들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뭐 배터리 업체들한테 충분히 공급할 정도로 많이 커지지 않았고 자금도 여전히 계속 부족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 진출까지 이제 거의 강제하는 수준이 되면 되게 자금 부담이 시달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세액공제 요건에 그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보면 소재 업체들한테 지금처럼 국내에서 생산하되 다만 점진적으로 광물 사용 비율을 탈중국 해가면서 미국과 미국의 우호국 중심으로 이게 재편해가면 된다. 이렇게 시간 여유를 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는 한국 배터리 산업을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배려했다. 배터리 3사에 대해서는 미국에 투자하면 세액 공제 확실히 줄게. 그다음에 소재 업체에 대해서는 니네들 꼭 미국 안 와도 돼. 대신 광물 의존도만 점진적으로 탈피해줘. 중국이 워낙 네. 또 의존도가 높으니까 네, 네. 시간을 줄 테니까 그 의존도를 낮춰달라. 네.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중국 이외에 좀 범위를 넓혀서 미국과 FTA 맺은 나라들 뿐만 아니라 사실 이번에 일본하고도 이제 협약을 따로 맺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외에도 몇 가지 이제 조건을 들어서 배터리 산업에서 호혜적인 어떤 조건들을 제시할 국가들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이 우호국의 범위를 넓혀가겠다라는 이제 그 단서들을 다 수록해 놨거든요. 그런 걸 보면 상당히 조금 이렇게 융통성 있게 그 소재 산업들이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 이번 법안의 확정으로 가장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은 그 핵심이 되는 배터리 소재 핵심이 되는 그 소재 네. 업체들 그리고 그 다음이 셀 업체 이렇게 셀 보면 될까요? 업체, 소재 업체 뭐 다 뭐 불확실성은 해소됐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배터리 업체들은 세액공제 혜택을 뭐 최대 언론 기사를 보니까 한 15조까지 받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이제 혜택이 생기니까 이익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고 또 소재 업체들은 굳이 이제 막 부담스럽게 미국에 가서 캐파 투자를 위해서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 적게는 두세 배에서 한 서너 배까지 원래 투자 비용을 늘려야 되거든요. 미국 진출하면. 근데 그 부담을 줄이면서 국내에서 같은 캐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 비용 부담을 낮춰줘서 그 회사들의 또 한편으로는 자금 조달 여건도 쉽게 만들어주고 그만큼 비용이 줄어드니까 이익이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그 IRA가 이제 그동안은 배터리 소재든 배터리 셀 업체든 간에 주가를 조금 억누르는 하나의 불확실성 요인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다시 한번 사실 다시 한번이라 말하기 좀 어렵긴 한데 올해 내내 지금 굉장히 달리고만 있다 보니까 더 오를 수 있겠느냐. 왜냐면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계속 오르는 것이 가능하냐. 이게 거품이 조금 끼인 것 같다. 터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소장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 과열의 조짐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단기적으로 과열이라는 것하고 그것이 그렇다고 주가가 금방 꺼진다는 것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죠. 뭐 제가 이제 부동산 전문가로 또 알려져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유동성이 이제 지난 세월 동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와 유동성이 넘치면서 또 한국 정부 같은 경우는 역대 정부가 계속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하다 보니 집값이 많이 부풀었었잖아요. 근데 그게 한참 올라갔다고 생각했는데도 코로나 시기에 추가로 유동성을 푸니까 추가로 더 올라갔잖아요. 다 사람들이 비싸다 하면서도 사실 집값이 꽤 오랫동안 올랐단 말이에요. 2차 전지 섹터도 물론 뭐 부동산처럼 그렇게 장기적인 흐름을 보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는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성장 산업이라고 봅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국면의 어떤 주가 랠리가 막 뭐 몇 년씩 계속 가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단순히 뭐 올 들어서부터 지금 3개월도 아직 안 지났는데 요 수준에서 그냥 멈추고 말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어떤 섹터를 둘러봐도 지금 전반적으로는 사실은 아직 우리가 경기 침체에 비스무리한 그렇죠. 예, 국면을 지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금리 인상도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사실은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호황 구간에 비해서 이제 불황 기간이 그러니까 침체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이제 경기 순환 섹터들이 많은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뭐 조선, 기계, 철강, 화학, 심지어 반도체까지 자동차도 포함해서 네. 자동차는 조금 상황이 났습니다만 네. 다 지금 뭐 경기가 안 좋단 말이에요. 실적이 좋아질 건덕지가 별로 없는 거죠. 소위 말하는 주도주가 배터리에는 잘 안 보이는 네. 상황이죠. 근데 유일하게 성장하는 섹터인데 성장의 속도나 그 모멘텀이 여타 산업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는 게죠. 상당히 많은 어떤 시장에서의 프리미엄 밸류가 지어질 수밖에 없고 이 흐름이 제가 볼 때는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제가 사실 지난해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뭐 지난해부터가 아니라 저는 뭐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비중 실어서 투자하라고 말씀을 해온 사람인데요. 저희 회원들한테도 그렇고. 네. 뭐 어쨌거나 지난해 특히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제가 많이 강조했던 거는 이 지금처럼 조정이 왔을 때 비중을 실어서 투자해놔라. 이게 특히 향후 한 3년 정도는 반드시 투자해야 되는 구간이고 향후 한 5년, 10년, 20년 정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비중 실어서 좀 투자해야 된다. 이 산업은.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죠. 근데 특히 왜 3년을 강조했냐 하면 올해 내년 25년까지 배터리 3사가 캐파 증설을 어마어마하게 하고요. 2022년 대비해서 2025년까지 대략 한 3배 정도의 캐파 구축을 해야 되고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은 중국이었죠. 근데 이제는 중국하고 이제 미국이 그 이른바 경제적인 패권 경쟁에서 경제 블록화 현상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 앞으로 가장 크게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이 될 텐데 그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한국 배터리 산업이다. 그 구간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3년은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또 우려가 나오는 게 2025년쯤이면 배터리 소재 공급이 너무 많아진다.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것이다. 사실은 모든 잘된 산업들은 다 비슷한 경로를 밟았잖아요. 어느 정도 수요가 폭발하고 그리고 그 후행적으로 공급이 막 넘쳐나고 그래서 넘쳐난 공급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고 배터리 섹터라고 뭐 그러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지극히 상식적인 것 같기도 해요.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동의 안 할 뿐만 아니라요. 예. 정말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진짜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정말 제가 볼 때는 뭐 좀 이런 표현 쓰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진짜 엉터리 전문가들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도가 깔려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너무 실상을 몰라서 그렇거나 2차 전지 산업 또는 투자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하고 제가 다른 점이 뭐냐 하면요. 저는 단순히 뭐 분석 리서치 같은 것도 많이 하지만 기업 탐방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마 뭐 스몰캡을 포함해서 2차 전지 산업 내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만큼 기업 탐방 많이 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한 기업도 그냥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면서 투자하기 때문에 뭐 5번, 10번씩 가기도 하거든요. 보통 투자하면서 그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네. 1인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또 그렇게 투자하면서 재밌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보면 소재는요 공급 과잉이 아니고요. 2025년, 2026년 이쪽으로 가면 소재 쇼티지 엄청나게 돼 있습니다. 아, 네. 오히려 지금 도저히 못 따라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도대체 제가 뭐 그 주장하는 연구원의 유튜브도 한번 봤었는데요. 도대체 근거도 잘 모르겠지만 왜 저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지 저는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보세요. 이게 아까 이제 뭐 공급 과잉이 상식이 아니겠냐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공급 쇼티지가 오히려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린 2022년 대비해서 2025년 가면 배터리 생산 캐파가 3배가 늘어나야 돼요. 거기가 사실 끝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제 그냥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데가 2025년까지니까. 네. 근데 우리가 뭐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뭐 모르겠어요. 중국 시장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내에 그렇게 지금 막 앞다퉈가면서 생산 캐파를 구축하려고 하고 미국의 그런 전기차 업체들이 서로 앞다퉈서 국내 배터리 산업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냐 하면 배터리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배터리 공급이 부족하면 거기에 들어간 소재도 부족한 거고요. 네. 공급 과잉이 아니라 쇼티지가 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이게 금방 준비가 안 되는 게요. 물론 이제 중국까지 포함하면 중국은 이제 지금 성장 속도가 상당히 둔화되는 구간에 들어가고 워낙 또 특히 많이 보급됐으니까. 그다음에 미국
그 미국 시장이 거의 사실상 거의 차단되는 상태가 네.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미 공급 과잉 상태가 많이 되고 이것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비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한국 배터리 산업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한국 배터리 산업 관점에서 보면 소재는 어마어마하게 부족합니다. 이걸 제가 탐방도 여러 군데 다녀서 직접 기업들한테 모니터도 해보고 한 결과로 몇 개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배터리 안에는 양극재, 음극재도 들어가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양극 집전체, 음극 집전체의 소재로 쓰이는 게 동박, 알루미늄박 이런 것들이 쓰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대학생인데 이 대학생이 예, 좀 파트너로 삼아서 이렇게 같이 뭐 활동을 하고 싶어도 애들이 다 뭐 예를 들면 그 파트너 될 수 있는 소재 기업들이 다 유치원 초등학생이래요. 그만큼 예. 덩치가 안 된다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배터리 생산 원가의 45%가 양극재라고 하죠. 양극재 업체들은 그나마 좀 커졌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양극박, 음극박 이런 소재들이 없어도 배터리를 못 만들어요. 어느 하나가 없으면 못 만들어요. 네. 근데 양극박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 아시는 그 왜 집에 쓰는 알루미늄 호일 있죠. 네, 이렇게 쿠킹 오일 같은 거. 네. 예, 남은 음식 사는 그런 예, 그 예. 알루미늄 호일 그거 만드는 업체들이 만들거든요. 아. 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시총이 1,000억도 안 되던 회사들이에요. 그런 회사들이 그 알루미늄 박을 공급해야 된다고요. 양극박으로 쓰이는 알루미늄 박을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에 지금 알루미늄 박을 양산 예, 과정에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5개밖에 없어요. 아, 그렇게. 그 중에 그 5개 중에 한 개가 중국 우싱 알루미늄이라고 중국 업체이고요. 근데 이 업체는 지금 공급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예, 시간이 갈수록 공급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남아있는 데가 국내 4개 업체인데 4개 업체 중에도 최근에 들어간 동호 시스템즈라는 회사는 여기가 그냥 밖에서 보면 저게 뭐 어렵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아요. 그걸 만들어내는 아변기라는 장비부터 확보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아, 네. 그래서 동호 시스템즈 같은 회사는 향후 몇 년 안에는 의미 있는 어떤 양산 물량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딱 3개 남아요. 이 3개 업체들이 어디냐 하면 DI 동일이라는 회사가 있고 삼알미늄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롯데알미늄이 있는데 네. 이 중에 롯데알미늄이라는 회사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아변기를 되게 좀 좋은 걸 써야 되는데 독일산 고객사에서부터 승인받지 못한 미승인 아변기를 써서 최근에 이제 고객사들한테 퇴짜를 많이 맞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DI 동일하고 물론 이제 나중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지만 DI 동일하고 삼알미늄 이 두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워낙 그냥 조그맣게 가정용 소비재처럼 만들고 있던 회사들이 이 소재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제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기업들 탐방해보고 확인해 본 바로는 지금 이 업체들이 생산하고 있는 캐파의 4배, 5배를 2025년까지 만들어야 돼요. 근데 현재까지는 그 캐파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구축하지 않은 네. 그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예, 이제 막 하니까 하도 이제 답답하니까 삼알미늄 같은 회사에는 LG 엔솔하고 도요타 이제 계열의 도요타 통상이 직접 지분 투자해서 들어와서 캐파 구축 푸시하려고 들어와 있거든요. 네. 지금 그런 상태라고요. 동박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볼까요? 동박 같은 경우는 SKC하고 전에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네. 요번에 이제 롯데 쪽에 이제 인수가 됐는데 그다음에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가 있고 새로 진입하는 이제 고려아연이라는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일단 고려아연 기술로는 지금 선두주자인 SKC보다 한 7, 8년 정도 기술 수준이 떨어져 있어요. 역시나 한 몇 년 내에 이게 뭐 저가품은 몰라도 이게 배터리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일정한 품질 수준의 그런 양산 물량을 대기가 쉽지 않아요. 고려아연은 그때까지. 그러면 딱 3개 업체가 남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웬만큼 만들 수는 있는데 아직도 계속 적자 수준인 거고요. 그럼 의미 있는 플레이어가 국내에서는 SKC하고 과거 일진 머티리얼스 이 2개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가면 갈수록 이제 이게 동박도 이제 얇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광폭이어야 이제 기술력이 뛰어난 건데 그런 고품질 동박을 만들 수 있는 업체는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SKC하고 일진 머티리얼 정도 세계적으로는 한 그런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게 한 5개. 네. 근데 그 캐파를 지금 열심히 구축은 해가고 그 동박은 그나마 나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구축해간다 해도 캐파가 쇼티지 납니다. 특히 좀 아까 이야기했던 퀄리티 괜찮은 그런 쪽 동박 이런 것들은요 뭐 업계에서 다 하는 이야기 이대로 가면은 쇼티지 엄청난다. 양극재, 음극재요? 양극재 그나마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양극재도 지금 국내에서 아무리 공급한다 하더라도 지금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올 들어서 코스모 신소재라는 그 양극재의 가장 후발주자 네. 이 업체에 지금 LG, 삼성, SK가 다 컨택을 하고 있거든요. 왜 하냐? 양극재 기존의 메인 밴드들이 공급하는 양극재로 다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코스모 신소재라는 업체가 지금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과거에 이제 좀 타이밍을 잘 못 잡아서 그렇지 사실 오래전부터 이게 양극재를 개발해 온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체한테 컨택을 해서 지금 이 코스모 신소재라는 업체가 후발주자이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해가는 구간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보여주는 게 뭐냐면 2025년 가면 공급 과잉이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어마어마한 쇼티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무슨 공급 과잉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네. 와,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하지? 근데 근거도 없더라고요, 사실은. 네. 예. 그 모든 제가 이게 몇 가지를 이야기 드렸는데 자잘한 소재 들어가잖아요. 자잘한 소재 하나하나 다 들어가도 SNE 리서치라든지 네. 뭐 그런 자료들을 보면 다 어떤 소재든 다 오히려 2025년 이후로 공급 쇼티지가 굉장히 그러니까 더 가속화된다. 네네. 네. 예,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걸로 더 가속화되는 걸로 그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이건 그냥 뭐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예, 2차 전지 산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하여튼 뭐 나름 공신력 있는 그런 시장 조사 기관에서 내놓은 자료들 다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가 갑자기 툭 불거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 한국 배터리 산업을 좀 폄하하려는 어떤 의도가 깔린 주장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예컨대 그렇게 주장이 나온다면 네. 우리가 그냥 흔히 상상하는 공매도를 하는 뭐 세력이 공매도일 수도 있고요. 네. 한편으로는 네. 이게 이제 보세요. 배터리 산업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온 사람이라면 다 알 텐데 이게 산업의 성장 속도를 보면 2027년경이면 국내 최대 산업인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능가하는 규모로 커져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그 격차가 벌어져서 아마도 한 2035년 이 정도 가면 예,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뭐 잽이 안 되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안 커진다는 게 아니고요. 워낙 배터리 산업의 성장 속도가 커지고 그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아마도 한 2035년 이 정도 가면 국내 배터리 3사는 거의 뭐 삼성전자급 회사 규모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매출 기준으로 하면 2035년 40년 가면 네. 심지어 에코프로비움 같은 그런 양극재 업체조차도 매출 단위가 100조, 200조 되는 회사까지로 커질 수가 있거든요. 산업으로 커지는데 문제는 어느 단계인가 우리 그 기관들이 2차 전지를 홀라당 팔아버리고 지금 비중이 얼마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언젠간 담아야 되는데 자기네들 생각이 너무 빨리 올라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지난해 경우에는 이제 주가 지수가 점점 흘러내리는 상황에서 2차 전지 섹터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버티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가 안 흘렀다라고 생각하고 공매도를 엄청 친 상태고 그거 올 들어와서 이제 쇼커브링 하면서 사실 또 다시 더 뭐 오른 에코프로라든지 네. 에코프로비엠 같은 회사들은 주가가 더 오른 측면도 사실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 지금 이게 본격적으로 자기네들은 담지도 못했는데 지금 주가가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뭐 속쓰린 거죠. 배 아플 겁니다 아마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업들 쭉 보면 기관들 비중이 5% 넘는 그런 예, 2차 전지 기업들이 잘 없어요. 이거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거든요, 사실은. 주도주로 기관들이 놓쳤다. 네. 네. 좀 이따 기회가 되면은 기관들이 배 아파서 정말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수도 있는데 네. 사실 뭐 그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혹은 뭐 입장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논란이 실상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예. 적어도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 자체는 그리고 그 기관의 물량이 낮다는 건 그다음에 열심히 공매도를 쳐댄다는 것 이 현상들은 그 팩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팩트들을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해석할 수 있는 게 네, 충분히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합리적인 네, 추정이 합리적, 가능하다. 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